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두 젊은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줄서기 정치를 거부했고요. 생활 정치를 실현해보자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결국 중앙정치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전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두 분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의원에 도전한 차윤주 전 뉴스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천구에 출마하셨던 곽승희 월간 퇴사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00일간이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셨을 텐데 끝나고 나서 뭘 하셨나요? 바쁘게 지냈고요. 끝나고 나서도 바쁘셨어요? 네, 바빴습니다. 어떤 일들을? 사실 좀 쉬고 싶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선거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도 예를 들면 회계보고 같은 어마어마한 난관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출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선거 행정에 여러 애로를 겪었는데 마찬가지로 회계보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다행히 지난 주말에는 잠시 짬을 내서 선거운동 기간 도와주신 분들 모셔서 조촐하게 낙선 파티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곽승희 씨도 많이 바쁘셨어요? 네, 저는 그 선거 자금을 펀드를 열어서 모았기 때문에 이제 펀드에 투자해주신 분들한테 다 메일을 써서 선거 자금을 어떻게 썼었고 이제 이걸 잘 성장시켜서 좋은 경험으로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 연락을 드리느라 좀 바빴어요. 아니 근데 보전을 못 받으셔서 펀드로 했으면 되돌려드리지 못했잖아요. 펀드로 했기 때문에 먹튀가 돼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먹튀라면 절대 안 되고요. 선거법상 이게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갚을 방법을 또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직장도 없는데요? 네, 직장은 없지만 일은 하고 있고요. 이 선거 경험을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낙선기를 책으로 한번 쓰셔서 한번 발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걸 공약을 하게끔 만드셔가지고. 자, 지금 차윤주 씨는 3등을 하셨대요. 마포구 나,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나 선거가 어딘지도 알고 있고, 예전에 누가 구의원을 했는지도 대충 아는 곳인데, 300표 차로 낙선하셨네요. 그리고 곽승희 씨는 2,246표를 얻었는데도 5등밖에 못하셨어요? 제가 윤주님보다 표는 100표 정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246표면 꽤 많이 얻으신 건데? 네, 퍼센테이지도 저는 이제 8.3%고 18.7% 이렇게 또 나뉘더라고요. 선거가 컸군요. 이쪽이 더. 근데 뭐 뛴 만큼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결과적으로 낙선했기 때문에 뭐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제가 18.7%를 얻었지만 이제 2등으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후보 와 2.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겨우 300표 차이. 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최소 한 달 이상 더 선거 운동을 빨리 시작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네 정치판에 한 번도 이제 기웃거리지 않던 무소속 후보가 처음 출마해서 그 정도 득표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 평가해 주신 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포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금 곽승희 씨 금천 같은 경우도 사실 꽤 보수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5위를 했지만 2,246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만큼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동네 주민 중에 동네 정치를 괜찮게 할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인 선거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 낙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과감하게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자이자 또 편집장이고 이러셨어요. 그러면 정치하고는 물론 지금 차 기자님은 전 기자입니다. 차 전 기자님은 네. 박근혜 대통령 마크맨이셨다고.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마크맨 한 2년 정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원래 마크맨들은 네. 이렇게 마크맨을 하다가 네네. 그 마크하는 그 분의 정당에 들어가서 뭐 공천을 받고 이러는 그런 게 기본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정당이기 네.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정치부 기자 생활이 끝났고 이제 뭐 다른 출입처에 있다가 이제 저희 아파트 입주 대표를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예. 뭐 이제 도저히 제가 사는 그 아파트를 만드는 의사결정 같은 거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들의 면면에도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입주대표가 됐는데 되고도 뭐 여러 분쟁 상황들이 생겼는데 맞아요. 입주민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참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 제안에 좀 매료돼서 나도 한번 그러면 해볼까 해서 출마까지 하게 된 거죠.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동대표셨죠.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정식 기구 명칭이고요. 그렇죠. 네, 주로 동대표로 들어가면 이제 n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동대표들하고 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굉장히 답답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되게 뭐 동대표들 직업을 보면은 뭐 지금 근데 그 퇴사를 독려하는 그런 잡지를 하시다가 퇴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드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출마하기 전부터 월간 퇴사라는 독립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퇴사론을 써봐라. 퇴사를 권유하진 않고요. 퇴사를 하기 전에 자기만의 뭐 생각 정리나 어떤 인생의 교훈을 찾기 위한 기록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이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제 인생을 구상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구의원에 출마를 하면은 내가 사는 동네부터 나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돼서 출마를 하게 됐죠. 사실은 이 두 분께서 구프 시스터즈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의원 출마를 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모임. 그래서 또 여성 후보의 모임이라서 시스터즈 이랬다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사실은 시스터즈 말고 브라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뽑을 사람이 없다면은 차악을 뽑거나 기권을 하는 대신에 직접 나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가장 어떤 허들이 낮은 구의원 단위의 생활 정치를 실현해 보자라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어서 이제 꽤나 많은 무리를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설명해 주시죠. 네,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출마 의사를 표현하고 실제로 출마하려고 뭐 이제 과정들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결국 남은 건 30대 비혼 여성 4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프 시스터즈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 뭐 주목을 받았죠. 네. 아니,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게 전 굉장히 놀라운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 돈도 문제였을 테고. 맞습니다. 둘째, 뭐 사실 조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속 후보고 정치판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사람도 때문에.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선거를 치르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제일 아쉬웠어요. 같이 선거 기획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같이 해줄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의 혼자 하다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취지가 알려지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원봉사로. 네, 그래서 선거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전략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낙선 파티도 한 거였죠. 근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고 그 퇴직금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아깝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보존 대상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맞다. 18.7%니까 네, 15% 이상이면은 네, 전액 보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지금 박승희 후보님. 예. 자, 지금 근데 이색적인 선거 방식으로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선거 운동을 했고 어떻게 반응을 얻었는지. 좀 가장 많이 주목해 주셨던 거는 아무래도 마지막 날 했었던 음소거 선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음소거하고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앰프 트럭 가장 세게 틀어놓고 그렇죠. 트로트 음악 하루 종일 틀어놓는 정말 시끄러운 날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듣기 위해서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라는 피켓과 그리고 음소거 그 아이콘이랑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X자를 붙이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선거 사무원분들이랑 같이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존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선거 방식을 답습한 모든 정치인들한테 약간 엿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저희가 선거 운동하면서 보면은 정말 다 너무 싫어하세요.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냐고, 심지어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런데도 다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그런 후진적인 선거 문화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공약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차윤주 씨 같은 경우는 윤주 씨, 나 대신 내 세금 좀 감시해 줄래요? 이 포스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우선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분석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좀 넘게 기자를 하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그거 하나는 가장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의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동네에서 생기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본연의 역할은 기초의원으로서의 감시와 견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의원의 역할 그리고 저의 강점을 결합해서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가장 그 실망을 느끼는 부분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은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만든 슬로건인데요. 나름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정면 사진을 사실 금기와 같은 정면 사진을 쓰셨는데 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 없었나요?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간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참 이번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저런 도발적인 사진들을 쓰시는 분이 꽤 있었는데 공히 남자들은 전혀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여자들의 포스터는 테러를 당하더라. 맞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곽승희 씨는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선거운동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본인이 구의원 선거에 나오셨냐 그것이었고 두 번째가 구의원을 근데 왜 뽑냐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구의원은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실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세금을 감시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필요성 효능감을 전혀 모르세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뭐 해외 뭐 외유나 다니고 또 거기서 문란이 났다 그러면 레밍이라고 국민들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구의원이 되니까 평소에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전혀 알리지를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A부터 Z까지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설명서를 만드는 공약이었어요. 공약치고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기초적인 그런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이 만약에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더라면 어떤 의원이 됐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저는 구의원들한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직장에 잠깐 있었었거든요. 그 뭐 무슨 감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불러다가 막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답을 막상 하려고 그러면 나가버리는 그런 구의원들이 마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구의원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평범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활동하는 구의원이 됐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는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도 보셨겠지만 1번, 2번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 99%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뭐 1번당, 2번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민들보다는 공천 주는 사람들을 더 그렇죠. 열심히 모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표를 얻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활동을 했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해외여행 안 가고 예.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이 하는 식당에서 뭐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씩 밥 먹고 맞아요. 이런 예. 일들은 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그냥 평범한 주민들의 요구 예. 그리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활동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게 저의 공약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실제 그게 제가 바라는 구의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곽승희 씨가 만약에 구의원이 됐다. 그러면 어떤 구의원이 됐을까? 일단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을 테고 네. 그 외에 그 외에 저는 그 정당 공천받아서 구의원 되신 분들의 활동 영역을 보면은 동네 생활체육계랑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동네에서는 그렇게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네.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구의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고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저의 공약 중 하나가 이제 페북 라이브를 활성화하겠다는 아하, 거였거든요. 예. 구의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라이브로 해서 그냥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주민이라도 집에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그건 너무 좋은 공약인데요. 네 그런 페북 라이브를 활성화시킨 구의원이 되지 아니, 않았을까 왜냐하면 싶어요. 구의회가 대부분 비공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다 세비 네. 받으시거든요. 네, 네. 설사 그러니까. 공개를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공개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죠. 철저하게 공개하는 그런 구의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생활 정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선거 기탁금 제도 또 뭐 다양한 또 그 복잡한 선거법 이런 네. 것들이 젊은 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선거 제도 그리고 이제 운동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건데요. 이제 선거운동을 예로 들면 유세차는 뭐 기초의원의 경우에 어떻게 꾸밀 네. 수 있는지, 선거운동원은 몇 명원을 쓸 수 있는지, 네. 심지어 어깨띠 크기까지 규제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선거운동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급급하게 되게 사람들은 외면하는 선거운동을 하죠. 그렇죠. 게다가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서울 지역 평균 그 구의원 선거 운동 비용 제한액이 4,100만 원인데요. 15%를 넘으면 이제 저희 경우에도 그렇고 전액 보전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정당 후보들은 1번당, 2번당 특히 15%는 당연히 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돈을 다 쓰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돌려받는데 맥시멈까지 다. 네, 이거 다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보전 대상이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선거운동 방식의 피로감 넘어서 혐오감까지 느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선관위가 세세하게 선거운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 뭐 정해진 방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선거 제도도 또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다. 네. 돈 안 드는 선거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4명을 뽑는 선거구였다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른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득표상으로는 5위를 하긴 했지만 예. 만약에 4인 선거구제로 갔었으면 선거판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지 그럼요.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4인 선거구제를 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그러니까 단순히 구의원, 시의원 단위에서의 영향력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윗단계 정치권 전반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역사의 대죄를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네. 거기서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인 변화가 이번 전국 지방 단위 선거에서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하.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는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예. 기존 1, 2당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예.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금천구와 마포구 구민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낙선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 선거운동을 다 치러낸 두 분의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뭐 이 경험이 개인적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책을 쓸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저희
그동안 선거 때마다 보면 반짝 주목받고 사라진 청년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회에 뭔가 조금 더 이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그런 기록물을 하나 내고 또 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도 구해야 합니다. 네. 네, 저도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조직 없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도록 관련된 활동을 동네에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계획에 항상 돈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윤주 전 뉴스원 기자 그리고 곽승희 전 월간 퇴사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